지금 이제 2024년이 끝나가기도 하고 해서 연말 결산 느낌으로 영상을 하나 기록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24살 01년생이고 한 5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으로 어떻게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는지, 지금까지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뭐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그 다음 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영상 길이가 길 수 있는데 뭐 자기 전에 틀어두시거나 산책하면서 이렇게 약간 방송 팟캐스트처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부터 뭐 조금씩 그 프리랜서 일을 시작을 했고 지금 24살이니까 한 5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하다가 이제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22살에 간 거라서 약간 또래들보다는 한 1년 정도 늦게 이제 친구들이 전역할 때쯤 제가 입대를 했고 이제 24살 올해 3월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입대를 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주로 했었냐면 행사 영상 제작을 많이 했어요. 이제 촬영 업체 측에서 외주를 하기도 하고 제가 편집까지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받기도 하고 사실 일을 너무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절박함이라던가 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부담 없이 재밌게 하고 싶은 일을 했다. 약간 요 정도의 생활이었고 입대를 하기 전에도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조금 그냥 이것저것 경험을 위주로 많이 해보다가 군대 전역 후에는 약간 진짜 빡세게 일을 해야겠다 뭐 이런 큰 계획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한 해가 있었다면 2024년 군대 전역하고 딱 지금까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제일 먼저 했던 건 제가 해외에 한 번도 안 가봤었는데 프랑스 파리라는 도시에는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군 생활하면서 모았던 목돈들로 프랑스 여행을 갔다 오니까 뭐 한 4월 중순 정도 됐어요. 그래서 4월 중순부터 지금 12월 중순까지 9개월 정도네요. 그 9개월 정도 동안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먼저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딱 전역하고 생각보다 일이 많이 없었어요. 여름 때까지. 여름은 비수기이기도 한데 딱 봄부터 여름까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을 그때 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1년 반 동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근데 제가 뭐 전역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당연했던 것 같은데 이제 군 생활하면서 저는 전역하면 뭐 다시 바로 되겠지 했는데 그 경력 단절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약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지금 제가 인스타그램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먼저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거 왜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일자 기준으로 이제 제 계정을 팔로워 해주시는 분들이 한 2.4만 분? 2만 4천 분 정도가 팔로우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큰 숫자죠. 영상 제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해주셨고 사실 이 업계 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한국이 나라도 좁기도 하고 제가 약간 관종처럼 막 이것저것 올리다 보니까 막 건너 고민혁이라는 사람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촬영이나 뭐 일하러 갔을 때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거나 인스타그램을 왜 제가 열심히 했냐면 이제 저는 당연히 전역하면 다시 일 많아지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막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일을 하고 싶으면 특히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싶으면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약간 파는 거죠. 그냥 세일즈 하는 건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 영상 제작 외에도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마케팅입니다. 뭐 굶어 죽진 않을 거니까 뭐 여름에 어차피 비수기고 뭐 일 많이 없을 거니까 이 기간 동안 이제 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 마케팅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얻은 성과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뭐 당연히 제가 영상 제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팔로우를 해주셨고 이제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을쯤 9월 말부터 8월 말 9월 말 이때쯤부터 일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성과가 굉장하긴 합니다. 그냥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전략에서 또 성공을 했고, 또 지나고 보니까 좋은 게 제가 군대에서 마케팅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뭐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고 그 이유는 뭐 심리학적으로 뭐고 이런 거는 조금 공부를 했는데 그걸 써먹어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 지식들을 약간 결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뭐 열심히 하진 못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전 또 상업 영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결국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수익이 나오진 않습니다. 릴스는 수익이 약간 랜덤으로 배치해줘서 일정 기간 동안만 나오는 거라서 제가 뭐 릴스 조회수 잘 나오고 이런다고 뭐 돈을 벌진 않습니다. 그래서 막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질이 막 엄청 좋거나 이렇진 않은데, 그래도 앞으로 뭐 꾸준하게 뭐 재밌는 거든 도움이 되는 거든 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을부터 뭐 일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랑 뭐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뭐 벌었는지 제 정산 내역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미리 말하는데 많이 벌진 못했어요. 업계에 계시는 선배님들이 들으면 저거 뭐야 이렇게 좀 웃으실 수 있는데, 그냥 그래도 이쪽으로 일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입대하기 전에도 행사 관련 영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 스케치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 행사를 진행하는 뭐 업체라던가 기관에서 이제 우리 이런 행사를 했었다라고 기록하는 그런 영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내년에 동일한 행사가 됐을 때 광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기록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그나마 상업 영상 분야에서는 진입하기가 쉬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 스케치 일을 했고, 플러스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게 웨딩 영상 만드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뭐 촬영 팀으로 그냥 참여한 거나 뭐 간단한 유튜브 촬영 뭐 이런 것들도 해서 돈을 벌었고요. 간단하게 그냥 뭐 정산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9월에 행사, 웨딩, 뭐 촬영 현장 나간 거, 그 촬영 이런 거 해서 한 8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또 행사, 웨딩 이런 것도 열심히 해가지고 56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11월 달에 아직 정산이 끝나진 않았는데 420만 원을 지금 입금을 받았고, 들어올 게 한 70만 원 정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정산이 촬영이 조금씩 추가된 게 있어서 변동이 됐는데 한 900만 원 정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냥 시원하게 오픈했습니다. 촬영을 이제 업체에서 외주를 받는 경우에는 그 3.3%라고 하죠. 그 원천징수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업체 측에서 미리 3.3% 세금을 내고 저한테 입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 종합소득세를 정산을 할 때 제가 일정 소득 금액 이상을 벌었으면 이제 세금을 내는 거고, 아니면 뭐 환급받고, 사실 그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 열심히 한 거여가지고 아마 내년에 종합소득세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 연봉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는 4개월치 수익만 잡혀있고, 이 영상 제작이 그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행사나 웨딩을 선호하는 뭐 계절이나 그 시즌이 있을 거고 비선호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비수기입니다. 행사도 안 할 거고 웨딩 같은 것도 잘 안 할 거고 하니까 이제 뭐 봄이나 가을 이때가 성수기겠죠. 그래서 저는 가을 성수기 이제 8월 말부터 12월 뭐까지 이렇게 일을 한 거고, 소득이 이렇게 뭐 잡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매우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돈입니다. 진짜 열심히 그냥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진짜 바쁠 때는 뭐 4-5시간 자면서 촬영을 갔던 적도 있고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 주신 분들한테 제일 감사합니다. 네, 뭐 수입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제 또래가 지금 이제 제가 24살 01년생이니까 친구들은 대학교 3학년인 그런 또래예요. 군대 갔다 왔다고 했을 때. 이제 여자인 친구들은 딱 졸업을 올해 했었겠네요. 24년에 졸업했을 거고. 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입 내역이고,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막 돈 잘 번다 막 허세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쪽 업계에 이제 프리랜서나 뭐 이런 걸 준비하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아, 이 정도로 일하면 뭐 이 정도로 벌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 해볼 게 그래서 제가 이 번 돈을 어디에 썼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역하고 어떤 장비로 시작을 했냐면, 카메라가 소니 A7S3 2470GM1 해서 중고가로 잡았을 때 한 500만원? 뭐 이것저것 뭐 노트북도 사고 했으니까 한 1000만원치 장비로 시작을 했어요. 컴퓨터, 카메라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 뭐 나쁜 장비는 아닌데 이걸 가지고 더 크게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뭐 웨딩 촬영이라던가 행사 촬영도 한 대면 되긴 하는데 요즘엔 2대를 또 쓰고 있고, 웨딩 같은 경우는 또 3대를 쓰고 있는데 이 장비에 거의 다시 재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카메라도 2대 더 샀고, 렌즈도 2개 더 샀고, 짐벌이나 이런 것도 좀 업그레이드하고, 액션캠도 사고, 조명, 지금 쓰고 있는 조명도 사고, 이것저것 많이 썼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돈 벌기도 하고 이거를 재투자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돈 얘기한 김에 그냥 간단하게 돈에 대한 이야기, 제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20대 때 버는 돈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20대 때 버는 돈은 투자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뭐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뭐 이런 투자도 있겠지만, 뭐 다양한 경험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몸값을 올릴 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저는 카메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장비에 투자를 하는 게 제 몸값을 단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데도 투자를 해야겠지만 20대 때는 그냥 자기 몸값을 올리는 거, 저는 이제 진짜 돈, 진짜 큰 돈 이런 거는 한 30대 중반, 뭐 40대 이때부터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버는 돈을 막 차곡차곡 모아서 막 연금을 받으면서 살고 약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무래도 저는 뭐 막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30대 때 어떻게 하면 큰 돈을 약간 사업적으로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는 돈은 그냥 크게 생각 안 합니다. 막 이거를 몇 프로를 모아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장비도 다시 사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하고, 이거 돈 안 되니까 안 해, 이거 돈 되니까 해, 약간 이런 것보다도 그 일이 들어왔을 때 이거 재밌겠는데? 아니면은 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다 합니다. 뭐 어쨌든 24살이지만 돈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고등학생 때 찾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기분은 어떤 걸까? 이런 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좋아하는 일은 처음에 취미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 취미가 계속 성장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돈을 버는 일이 되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일이랑 일상생활이 약간 구분이 안 돼서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힘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휴식할 시간이 없어도 즐겁다, 그만큼 뭐 인생에 몰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가끔 진짜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할 때는 뭐 힘들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특히 영상 만드는 일 자체가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진짜 잘 맞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지 잘하는 일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감히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만들어서 돈을 벌면 된다, 주제 넘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만드는 거 엄청 잘하고 막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뭐 먹고 살 만큼은 이제 기술이 쌓였다, 뭐 이 정도인 느낌이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어릴 때 고민을 하게 되면 그 리스크가 없잖아요.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 이 영상 제작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뭐 노는 거 조금 줄이고, 뭐 친구들 만나는 거 조금 줄이고, 그 시간에 많이 공부하고 해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일을 했잖아요. 10대 때부터 했고, 지금도 사실 진짜 어린 나이인데, 어리다는 거랑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끔씩, 진짜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좀 이상한 사람들을 뭐 일하다가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저한테 일을 주시는 분들은 오래 알고 지내서 진짜 다 좋은 분들인데, 아는 사람들하고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이 비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일을 할 기회 뭐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좋은 분들을 알게 되면 되게 좋지만 가끔씩, 진짜 가끔씩 제가 어리니까 뭐 약간 무시를 한다거나 뭐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약간 심적으로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 제가 막 심리적인 내구성이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긴 한데, 진짜 멘탈 터지는 일들이 뭐 5년 동안 하면서 한 3-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이때 생긴 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뭐 안 좋은 경험들로 다음에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약간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뭐 잘 극복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좋은 사람일 수는 없으니까. 요즘에는 사실 좀 그 데이터가 쌓여서 이렇게 싹 보고 저 사람 좀 이상한데? 하면은 빠르게 약간 벗어나는 그런 기술이 생긴 것 같아요. 회피 기능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가끔은 이제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이 조금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편도체가 약간 고장난 편이거든요. 편도체가 뇌에서 약간 겁먹는, 두려워하는 이런 거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약간 저는 그게 고장나 있긴 해요, 사실. 그냥 이거 다 하면은 빠꾸 없이 다 하는데,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알던 뭐 좋은 사람들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건 뭐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일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뭐 큰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지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영상 제작을 잘하는 방법, 약간의 반성문을 곁들인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영상이 뭘까? 이 영상도 사실 분야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거를 예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예술일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냥 하나의 서비스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예술적인 느낌보다는 굳이 나누자면 사업적인 쪽에 가까운 편입니다. 하는 일이 그렇고, 일 때문에 하는 게 더 크긴 해서. 그래서 상업적인 영상을 만드는 제 입장에서 잘 만든 영상은 그 돈을 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영상을 잘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웨딩 영상이면 그 영상을 문의한 신랑 신부님이 영상에 만족을 해야 되고, 광고를 요청한 광고주가 있으면 그 광고주님이 영상에 만족을 해야 되고, 뭐 촬영 외주를 받았으면 그 외주를 준 업체에서 만족을 해야 되고, 상업적인 분야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이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장비. 두 번째, 경험. 세 번째, 열정.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반성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전역하고 카메라 딸랑 1개 들고 시작했는데, 이게 2대 있을 때랑 3대 있을 때랑 그 찍을 수 있는 게 특히 웨딩 영상 쪽에서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행사도 2대 정도 들어가야 약간 렌즈 화각 다양하게 해서 빠르게 찍을 수 있고 한데, 이 기본적인 장비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면 결국에 그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약간 쓰잘데기 없는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영상으로 따졌을 때 제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장비잖아요. 장비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필요 없는 장비들도 있겠지만 그 일하는데 필요한 거에 투자를 하면 당연히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딸랑 카메라 1개 들고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비에 투자하는 거에 크게 뭐 아끼지 말자. 뭐 가소비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적정선에서 쓸 수 있는 정도로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험입니다. 이 짬이라고 하죠. 이 일을 오래 하면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막 신경을 안 써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 뭐 어릴 때부터 하긴 했어도 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저는 사실 최근까지도 제가 영상을 막 잘 만든다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를수록 자신감이 막 상승했다가 절벽에 한번 떨어지고 이제 안정기를 뭐 찾아가는 그런 그래프가 있는데 약간 정점에 있었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막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게 큰 다양한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아웃풋 보면 사실 인풋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아직 부족하구나 많이 느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인 열정입니다. 이 트렌드가 특히 빨리 바뀌잖아요, 영상 제작은. 그래서 이 열정이 있어야 그런 것도 하나라도 더 찾아보고 적용시키고 뭐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최근은 제가 열정이 좀 맥스인 상태입니다. 지금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진짜 어떻게 하면 영상 잘 만들지? 저 사람이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열정까지 합쳐서 그런 장비나 이런 기술적인 거, 그리고 경험, 그리고 열정, 이렇게 세 개가 합쳐졌을 때 뭐 좋은 상업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상 제작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분들이나 대학교 졸업을 앞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영상 제작으로 돈 버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개인 소비자한테 영상을 팔기. 두 번째, 기업 소비자한테 영상을 팔기. 세 번째, 용역하기. 이렇게 세 개인데, 개인 소비자한테 영상을 파는 건 약간 웨딩 영상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일을 받아서 하는 거라던가, 뭐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의뢰를 받아서 광고를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제일 좋은 건 자기가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SNS도 운영하고 크몽순고 뭐 이런 플랫폼도 이용하고 해서 그 일을 통으로 진행하는 게 제일 좋겠죠. 직접 다이렉트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단가적으로도 더 괜찮게 벌 수가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게 뭐 주로 이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기업 소비자, 그 B2B라고 하죠. 이제 기업이랑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저도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도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기업 간의 거래가 되겠죠. 물론 2단계로 가려면 뭐 직원도 있어야 될 거고 규모가 더 커져야 되겠지만, 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그 부분에서 뭐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 이 기업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영상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다음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이에요. 사실 처음에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이런 게 쉽진 않거든요. 안정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되게 못 벌 가능성이 큽니다. 이 용역이 어떤 거냐면, 기존에 일을 하는 분들도 뭐 직원이 있더라도 그 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보다 수요가 많을 때가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 촬영이라던가 편집만 외주를 주는, 용역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돋부룩이나 필름메이커스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일을 구인구직 이런 거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일을 맡기게 된다면 아는 사람한테 많이 맡기겠죠. 근데 이 업계에 아는 사람 만드는 게 특히 비전공자인 저로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이게 학교에 가면 막 선후배 관계 이런 게 있을 거고, 뭐 졸업하고도 계속 알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일을 주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되게 힘들었는데, 많이 알수록 일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인스타그램, SNS를 열심히 한 거예요. 저는 물론 좋은 분들 많이 알고 있지만 인맥이 그렇게 막 넓거나 이렇지는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냥 프리랜서 입장에서 이 퍼스널 브랜딩을 제일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약간 열정이나 이런 거를 어필하는 건 것 같아요. 뭐 결과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일에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뭐 꼼꼼하고 얼마나 열정적이냐, 약간 이런 거를 뭐 릴스를 통해서든 게시물을 통해서든 스토리를 통해서든 올리다 보면 이제 그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결국에 이어지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뭐 작업물 공유 이 정도까지도 괜찮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있어서의 열정, 그런 에너지 이런 거를 세상에 계속 공유하다 보면 분명히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거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내년 목표랑 최종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웨딩 영상 그 브랜드를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낭만 영화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제가 전략을 세운 게 어떤 거냐면 어차피 1인으로 들어가면 이거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이 1인 제작이라는 점을 어필하자. 요즘에 또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이폰 스냅이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있어서 뭐 노쇼라던가 현장에 안 나온 거죠. 뭐 그런 일들도 있어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제가 1인으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메리트가 생겨서 물론 릴스나 이런 것도 열심히 올리지만 그것 통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엄청 막 많이 예약하고 이 정도는 아닌데 이제 내년에 제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할 정도로 예약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주말에는 그럼 웨딩 영상을 해야 되는 게 픽스가 됐겠죠. 주로 이제 부산, 창원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평일에 시간이 비겠죠. 평일에 물론 편집도 하고 하겠지만 그 비는 시간에 행사는 성수기가 있거든요. 행사 성수기 때는 행사 영상을 하면 되겠지만 그 비수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비수기 때 어떤 걸 해보지? 지금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거 영상이 긴데 여기까지라도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약간 댓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진짜 두 개 다 이란 이안이 있는데 두 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평일에 창원이랑 부산 지역에 뭐 카페나 음식점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광고, 홍보 영상 이런 걸 만드는 일을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특히 광고 영상은 이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SNS 광고 같은 경우는 그냥 비주얼적으로 뭐 그 가게가 얼마나 이쁘게 당기냐, 음식이 얼마나 맛있게 당기냐 이런 게 그냥 이미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이안이 있거든요. 이안이 어떤 거냐면 평일 동안 서울에 가서 조금 더 큰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말은 웨딩 찍으러 다시 부산 창원으로 내려오겠지만 그래서 평일에 서울에 가서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거긴 한데 그냥 촬영 외주 이런 걸로 시작해서 조금 더 큰 규모의 광고라던가 큰 규모의 행사, 뭐 페스티벌 이런 거 촬영할 수 있는 현장에 가서 사실 제가 서울 창원 왔다 갔다 하면 뭐 기름값이든 교통비든 들 거고 뭐 숙소를 잡든 뭐 월세로 방을 구하든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때 서울에서 버는 그 돈이랑 이제 제 시간이랑 투자해서 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볼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일한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지방에서 자리를 잘 잡는 것도 사업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은 아무래도 그 경쟁이 많이 심하고 사람이 몰려 있다 보니까 물가도 지방에 비해서 비싸고 뭐 어쨌든 이거 두 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한 달 안에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제가 이 영상 제작을 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일로 하고 있기도 한데 최종적으로 저는 이 영상 제작이라는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약간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사업적으로 성공한다는 게 제가 유명한 감독이 된다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제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뭐 한 10년, 15년 요때 뒤에. 그래서 뭘 하든 이 최종적인 목표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촬영 시간 보니까 한 45분 동안 떠든 것 같네요. 지금 목이 매우 마르고 말이 이제 조금씩 꼬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Q&A 같은 거 받아보려고 올렸었는데 거의 다 제가 45분 동안 떠든 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번아웃이나 포기할 정도로 힘든 적이 없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번아웃은 크게 없던 것 같고 힘든 거는 올해 이제 여름에 일이 없을 때가 오히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일이 없어서 힘들 때는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이제 촬영 외주를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크몽, 숭고, 스냅퍼, 도프룩, 필름메이커스 이렇게 얘기한 5개 한번 다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인을 하지, 어떻게 구직을 하지
이런 거 보고 약간 비슷하게 해보시면 됩니다. 웨즈 사이트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샘플이라던가 포트폴리오가 쌓이면 그걸 SNS에 그대로 적용하고, 이제 이런 거 있죠. 인스타그램에 창원 영상 제작, 부산 영상 제작 이렇게 해시태그 쳐봤을 때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DM을 보내거나 찾아가서 뭐 커피 한잔 해도 되나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고 찾아뵌다던가 하면은 그것도 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거는 약간 요 정도 방식들이고, 요 정도만 해도 시작은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학과가 있는 대학에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시간에 현장을 뛰는 게 나을까요? 제가 대학에 안 가서 이 대학에 간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영상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 하면은 현장에 먼저 가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겠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학과는 남지 않지만 그 학벌은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재능이 있고 공부 잘하면 무조건 저는 대학에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책을 열심히 읽고 이런 게 어른 되고 그렇게 한 거긴 한데, 제가 그렇게 막 공부를 잘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부를 잘했다면 학교를 갔을 것 같아요. 인서울에서 그 누구나 아는 그 대학교 있잖아요. 그런데 갈 수 있으면 그 학벌은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왔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서 한 자리씩 할 확률이 크겠죠. 그게 같은 분야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한 영상, 저는 라라랜드 하겠습니다. 라라랜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비전공자고 지방에서 영상하면서 이제 인맥을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 뭐 이 부분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SNS 열심히 하는 게 지금으로선 직방인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그런 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던가 자기 열정을 어필한다던가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책 추천. 이제 제가 군대에서 마케팅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개 뽑으면 1개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2번째 트래픽 설계자, 3번째 4개까지만 할게요. 3번째 설득의 심리학, 4번째 인간 본성의 법칙, 이렇게 하겠습니다. 2권은 약간 실무서적이고 2권은 그 심리학에 관련된 건데, 이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심리에 기반한 약간 기술이기 때문에 이 심리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저는 마케팅 공부를 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약간 어떤 생각을 해서 이런 콘텐츠들이 터지고 약간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4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1월이 너무 추운 시즌이라 비수기거든요. 일이 조금씩 있긴 한데 비수기여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약간 촬영이나 편집, 실무, 콘텐츠 이렇게 찍으면 좋다, 이렇게 편집하면 좋다,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볼까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구독자 1000명 찍기 지금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는 아니고 구독자 1000명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